이제 한 학기 새 학기 새로운 한 학기를 거의 마칠 때쯤 되어 가니까 확실히 여러분들 아주 뛰어나진 게 보여요. 아주 뛰어난 장난이 아닌 상태가 됐어요. 입정하겠습니다 하고 죽비 딱딱딱 치니까 바로 조용해지는 그 모습 보고 쉽지 않잖아요. 입정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시끌시끌 할 텐데 바로 조용해지는. 그리고 아니 피아노 치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부탁할 거를. 그렇죠? 훨씬 분위기 좋잖아요. 그래요. 7, 2, 4, 6, 8, 10, 2, 4, 6, 16분. 저기 영상 보내드린 거 잘 안 보셨죠?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내용이 그때 예전에 저희 수업할 때 깨달음 부처의 길과 아라한의 길이 다르다. 그리고 그것은 화엄경으로 볼 때에는 제7지에서 갈리고 제6지까지는 있고 제7지에서 길이 완전히 갈리고 제8지는 이제 부처의 길로 완전히 자리 잡는. 그래서 실제로 갈라지는 것은 7지다. 아라한의 길과 부처의 길이 다르다. 그리고 화엄경에서 예시를 들었었고, 그리고 그 청정도론에서 찾아서 마치 저기 강 건너는 것처럼 건너서 그 고트라부 종성 그것을 밟으면서 수다원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있었고, 그때 제가 니까야에서 우리 끝나기 전에 니까야에서 찾을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못 찾으면은 내년에 또 보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영상 말고 사진을 보면 사진 7-1 해놨지요. 그건 이제 맞지만 니까야 제3권 252쪽이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고, 조금 더 확대한 거 주석 223번 확대한 거 보면요, 그 부처님 전생에 출가를 한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 그는 출가하여 무엇을 행하였는가? 보살들이 실천해야 하는 것을 행하였다.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될 존재거든요. 그냥 깨달음을 얻어야지 보살 아니고 부처의 전생입니다. 일체지 부처님의 전생 보살이에요. 보살들은 부처님 곁에 출가하여 4가지 청정한 계에 확고히 머물러 부처님 말씀인 3장을 배우고 13가지 두타행을 받아지며 숲으로 들어가서 오고 갈 때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사문의 법을 행하면서 윗바사나를 증장하여 수순하는 지혜까지만 증득하여 머문다. 이 내용입니다. 수순하는 증득까지만 증득하여 머문다. 왜 그러냐? 도과를 증득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도과를 얻어버리면 보살의 생애가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이 조띠빨라도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는 보살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나오죠. 도과. 수다원 수다원과 이걸 얻어버리면 7생 안에 아라한이 되기 때문에 이 도과를 증득하지 않고 도과를 증득하기 직전까지인 수순하는 지혜까지만 증득해서 계속 윤회하면서 일체질 이룰 때까지 윤회하면서 계속 공부만 해요. 여기서 복을 닦는다 없죠? 복 짓는다 없죠? 그렇죠? 여러분 부처가 되려면은 복과 지혜를 다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육도 윤회
사마승 직업을 윤회하면서 복을 닦는다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거 없습니다. 복 닦는 거. 그래서 여기 니까야에서 비록 주석이지만 그 본문 내용은 아니고 주석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석에도 니까야에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 참 신기하죠? 이런 거 뭔가 감흥이 없습니까? 그렇죠? 감흥이 여러 번 해가지고 감흥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길과 아라한의 길이 다르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자세하게 화엄경뿐만이 아니라 자세하게 초기 불교부터 대승 불교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똑같이 이런 거 와 여러분 과거에 들은 적 없을 텐데 앞으로도 딴 데서 못 들을 텐데 쉽게 들은 적 없죠. 그렇죠. 완전 처음이죠. 이런 말 하면 또 그런 말 하는 분 있더라고요. 제가 불교대학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과거의 자료 다 찾아보십시오. 아마 이 이야기는 거의 못 들을 겁니다. 그렇고 이거 제가 뭐 새로운 거 많이 하죠. 제가 남의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있는데 말이 이야기가 잘 안 될 뿐이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이렇게 경전에 있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복과 지혜를 다 닦아야 부처가 된다. 아니면 화두 깨치면 부처다. 아니거든요. 화두 깨치면 아란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막연하게 수행 많이 하거든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다른 데에서 이야기 안 하는 거 육상원유 또 조금 보충을 또 하고 육상원유 보충을 조금 해봅시다. 저쪽에 일반적으로 육상원유 나누는 거 보면 출발점이 총상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칠판 나눈다. 칠판을 나누면 이걸 총상에서 시작해. 일반 밖에서는 총상에서 시작을 합니다. 책상을 대상으로. 근데 저는 괴상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밖에서는 총상을 가지고 별상을 이야기를 해요. 별상들을 여러 가지 별상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서로 같은 별상 가지고 서로 같은 것은 동상이고 다른 요소는 이상이고 이거 하나만 떼놓고 보면은 괴상이고 합쳐지니까 성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밖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만 지금 있잖아요. 그죠? 이 범위를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괴상에서 시작을 해서 옆으로 이 괴상과 다른 괴상,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동상 이상, 그러니까 좌우로 확장하죠. 그리고 이 괴상 자체는 모여진 거다. 지금 이 테두리 있고 본판 있고 받침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요소들을 보고 위로는 총상과 별상을 해서 계속 확장을 합니다. 제가 해놓은 육상은. 그래서 온 우주 전체까지 확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설명이 되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기존의 육상은 사법에 적용하는 게 아닌데 억지로 적용하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설명 안 되는 이유는 저것 때문이다. 는 거 해서 보충을 조금 했습니다. 육상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떤가? 그래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인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영상 녹화가 안 됐어요. 저 화면은 있는데 목소리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더 보충 학습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했어요. 그거를 보면 이제 무슨 말씀 드렸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육상으로 보면 되고 나의 모습은 유식, 제 6, 7, 8식 그리고 거기 유식 삼성 이런 것들로 변계 소집성 같은 거 그런 것들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봅시다. 나가 있고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 나가 있고 세상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일단 중생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중생은 유식 거기 하면 전 5식이 있죠. 그리고 제 6식, 제 7식, 8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업에 묶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그러니까 이해는요. 업에 묶여 있는 모습도 알고 업에서 벗어난 모습도 알아야 돼요. 그렇겠죠? 다 알아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두고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죠? 육상, 총별, 동의, 성괴. 총별, 육상. 세상은 육상이다. 기본은 괴상입니다. 괴상. 출발 언제나 괴상에서 출발하십시오. 그냥 보는 거, 뭐 카메라, 전등, 괴상. 그 다음에 거기서 구성 요소들을 분별하면은 성상을 보는 것이고 다른 것과 비교, 같고 다른 것 비교하면은 동의. 이거 이따가 예시 들 때 한 번 더 할 테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괴상을 보는데요. 전오식은 우리 신체이기 때문에 신체이고 유식에서는 색도 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물질도 마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핵심이니까. 그리고 전오식은 제8식과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두고 제6식이 망식이 있고 망념 그리고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망은 업식이거든요. 업식으로 본다. 업으로 보는 게 망식인데 제6식으로 밧줄하고 뱀 비유를 많이 들어요. 밧줄, 뱀. 밧줄하고 뱀. 밧줄, 뱀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어두울 때 밧줄이 있는데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가 다시 보니까 뱀이더라. 아니고 밧줄이더라. 다시 보니까 뱀이면 식은땀 날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밧줄이더라. 그래서 이제 괴상이라고 하는 밧줄 있죠. 괴상이라고 하는 밧줄. 괴상 밧줄입니다. 이때
밧줄도 괴상이고 뱀도 괴상인데 이때 근데 보세요. 제6식으로 밧줄을 봤는데 뱀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자기 업식 때문이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변계 소집성. 변계 소집성, 자기 업대로 보는 거. 근데 보세요. 밧줄을 왜 뱀이라고 착각했습니까? 경험, 말고 더 구체적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형태, 모양, 더 구체적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가느다라고 길고, 맞아요. 그 형태, 모양만 할 게 아니에요. 가늘고 길다는 게 있어요. 그게 동상이죠. 그쵸? 동상. 근데 왜 모양, 형태는 안 넣었는가? 뱀은 머리, 꼬리가 있잖아요. 머리 굵고 꼬리 가늘어지잖아요. 밧줄은 일정하죠. 그러니까 형태는 이상이에요. 머리, 뱀 머리, 뭐 꼬리. 그러니까 가는데 얘는 일정하게 가늘고 얘는 좁아지죠. 이상.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놀랄 때는 동상 때문에 놀랐는데 다시 보니까 뱀이 아니더라는 이상을 보고 뱀이 아니라는 거 알지요? 맞죠? 동상 이상 이제 다 봤잖아요. 그때 제대로 보잖아요. 그거 뭡니까? 지혜로 보면은 묘관찰지. 있는 그대로 봤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봤죠? 그 다음에 이거 근데 이거 무조건 1대1로 다 대응되는 건 아닙니다. 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는데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계속 예시를 찾으십시오. 많이 찾을수록 여러분들 아마 그거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제7 보면요. 변계 소집성 말고 의타기성인데 여기는 의타기성은 그거 유식 발전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설명 안 돼 있는 거를 후기 유식 아니면은 나중에는 따로 떼어 놓거든요. 그래서 저거 뭐 의타기성은 제6에 붙고 제7, 제8에 붙는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일단은 띄어놨습니다. 이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보고 교학적으로 근거 있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근거 없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설명은 말이 돼요. 그래서 뭐 저한테 따지지 마십시오. 의타기성 이거는 조합되어 있는 거.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변계 소입성 잘못 봤어요. 뱀으로 봐서 완전 뱀이네. 그래서 이제 진짜 뱀이에요. 봤는데 진짜 뱀이에요. 근데 겁이 보고 있는데 안 움직여요. 뱀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살았나 죽었나 해서 나무 짝대기 갖다가 툭 만져보니까 딱딱하거든요.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머리 만져보니까 딱딱해요. 다시 이제 손으로 만져보니까 장난감이었던 거죠. 장난감. 그러면 그렇게까지 보면은 성상 뭐 플라스틱이 됐든 뭐 좀 저렴한 뱀이면 플라스틱이고 좀 비싼 뱀이면 뭐 실리콘 뭐 이런 걸로 만들었겠죠. 좀 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 있죠. 구성 요소까지 도 볼 수 있잖아요. 밧줄 같으면 그게 와이어 밧줄인지 무슨 그 나일론 밧줄인지 있잖아요. 밧줄 재질에 따라서 그런 그 구성 요소까지도 볼 수 있는 거. 또 뱀 같으면은 뭐 이게 꽃뱀인지 살모사 독사인지 알 수 있잖아요. 색깔 같은 거 분별하고. 예를 들면 꽃뱀이면 그렇게 조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독이 일반적으로 강하지 않다고 하니까. 근데 또 자기가 도망가고. 근데 살모사면은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독 공격하니까. 그래서 의탁이성. 여기서는 이제 평등성지. 평등성지. 이거 글씨가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글씨가 좋아질 것 같아요. 어제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뭔가 그냥 문득 이미지 트레이닝 막 되더라고요. 글씨가 오랜만에 쓰는데 대충 뭐 잘 나오지. 오랜만에 쓰는데 하여튼 그래서 평등성지. 그래서 그 조합들을 그냥 볼 뿐, 그냥 뭐 뱀이라고 해서 무서워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봐요. 그냥 그렇구나, 이 뱀이구나, 이런 밧줄이구나 봐요. 그 다음에 제8식은 원성실성이잖아요. 원만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건데 이거 자체야 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릴 때에는 참여, 불참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방관하느냐 이런 걸로 선악, 십이 나뉜다고 했습니다. 제8식은 이제 모든 걸 다 봐요. 모든 인연 조건들도 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무상고 무아 속에 있다는 것까지 싹 다 봐요. 그래서 대원경지 있는 그대로 안팎으로 다 본다. 많은 경우에 평등성지까지만 이야기하거든요. 단어 말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여실직견, 이게 이제 여실직견이거든요. 이거는 업식이고 이거는 여실직견인데 여실직견 이야기하면서 무상고 무아까지 다 봐야 여실직견이다 말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상고 무아를 말하지 않는 여실직견이면 그것은 최종적인 여실직견이 아니라 중간 단계의 깨달음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여실직견이잖아요. 근데 그 여실직견이 그냥 뭐 물병을 물병으로 보고 전구를 전구로 보고 이거는 묘관찰지의 여실직견이에요. 그거는 시작 단계의 여실직견이고 그 다음에 그 물병을 지금 뚜껑, 몸체, 담아있는 내용물 이렇게 나누어서까지도 볼 수 있으면은 제7 평등성지까지 보는 여실직견이다. 이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까지 봐야 대원경지에 속하는 여실직견이다. 는 것. 그 여실직견까지 보면 밧줄 하나를 보면서도 그냥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겠지요.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이론적으로 하십시오. 그냥 밧줄, 뱀 이런 거 보면서 예를 들면 뭐 생태계를 볼 수 있고, 그렇죠? 그거 저기 지금 동해안에 참다랑어가 많이 올라온다고 해요. 그럼 참다랑어를 보면서 생태계를 다 보는 거잖아요. 지금 해수 온도가 올라가서 여기 온다. 이제 우리도 참다랑어가 참치입니까? 참치 가격 떨어지려나? 그 생각할 수도 있고 바로 앞에 잡으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총상은 그냥 온 우주지만
확장한다는 의미로 보십시오. 지금 그 크기에서 더 넓은 크기로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총상을 봐주시고, 별상은 서로 관계 같은 거를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밧줄을 보면서도 이 밧줄 예를 들어 울려가고 치웠어야 되는 밧줄인데 안 치웠어요. 그래서 괜히 지나가는 사람 놀라게 하고, 그래서 밧줄 하나만 보지만 어제 했던 울려까지도 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연 관계를 폭넓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육상이 다 싹 들어가지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참. 안 어마한가요? 저는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할까? 참. 대단하잖아요. 본 적 없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이거를 예시를 여러분들이 다른 예시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이 생각할수록 진짜 좋아요. 그래서 무슨 어떤 새로운 경험 같은 게 있을 때 빨리빨리 이해가 되고 그래요. 그리고 내 마음도 빨리 평정심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다툼이 줄어들고, 서로 육상 중에 서로 다른 거를 이야기하니까 다툼이 생기고, 욕심 때문에 생기는 다툼은 별개입니다. 그거는 따로 봐야 되고요. 그냥 서로 바라보는 이해가 달라서 생기는 그런 다툼들은 쉽게 조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금방 이해가 되기 때문에 조정이 빨리 되고, 욕심 관련된 다툼은 좀 어려운데 그럴 때는 병계 소집성 저런 걸 봐야죠. 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혹은 내가 지금 어떤 욕심이 있고 어떤 탐진치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상대방이 어떤 탐진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이쪽을 봐야 된다. 여기가 주객 하잖아요. 주객. 여기가 주객. 여기가 망식, 지식. 그렇게 나누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죠. 어떤 분쟁 상황, 그러니까 자잘한 어떤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이 중에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분석을 해서 그 문제만 풀면 된다. 해당 부분에. 그래서 지금 그래요. 하여튼 해보십시오. 저거 알아서 해보십시오.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저 영상 남으니까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실습을 좀 해보십시오. 이거 진짜 아주 많이 도움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거 그냥 하루 종일 하고 싶어요. 예시 바꿔가면서. 예시 하나만 갖고 하면은 또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과 이것을 예시로 분석을 해 주십시오. 그럼 그거 예시로 분석하고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잖아요. 예시가 많을수록.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많아지면,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훨씬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처음 말씀을 드리고, 새롭게 기존에 잘 없는 것들 새로 말씀을 드리고, 오달지들이 당연히 새롭게 말씀을 드렸고, 몇 개지? 3개. 그리고 이제 책을 좀 봅시다. 책을 오늘 455쪽 할 차례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말고 414쪽. 저번에 링크 드렸지요.
링크 그 인터넷 블로그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지지난주 드렸을걸요? 지난주 드렸나? 지지난주 드렸나? 달마대사, 예. 달마대사, 외식, 재연, 내심, 무천, 심여, 장벽, 가히, 입도 이걸 봐야 되는데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끊고 안으로 헐떡거림도 없고 마음이 마치 장벽처럼 되어야 비로소 도에 들어갈 수 있다.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책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 링크 드렸습니다. 이거는 414쪽 이제 뭐를 보냐면 41번 보면요. 출가하는 내용이죠. 41번. 그렇지요. 제가의 삶이란 막혀 있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아. 그래서 마지막에 일가 친척도 적건 많건 간에 다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합니다. 출가를 한대요. 이게 어떤 측면이겠습니까? 외식재연 측면이겠죠. 외식재연 밖으로 인연들을 쉬잖아요. 끊잖아요. 그렇죠? 재산이 적건 많건 다 버리고 재산이 많으면은 관리한다고 신경 써야 되지. 없으면은 돈 벌어야 되니까 신경 써야 되지. 근데 출가해버리면은 뭐 재산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끊는다는 거예요. 출가를 함으로써. 그 다음 42번부터 43번 416쪽 43번부터 계율 나오는데요. 이 계율은 대부분 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율 어길 일도 없거든요. 밖으로 뭐 안 하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이제 외식 재연 측면이겠지요. 이겠지요? 예, 저 혼자 대답하고 할게요. 네, 맞습니다. 외식 재연 측면입니다. 그리고 418쪽 중간 길이의 개도 개니까 외식 재연이고, 그 다음에 422쪽도 긴 길이의 개, 이것도 외식 재연 측면이다. 그 계율이 뭐 전부 다 외식 재연만 있는 건 물론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계율은 내가 뭐 탐진치 어떤 마음이 있다. 마음을 가진 것 그 자체만으로는 계율을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 탐진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밖으로 대외적으로 보였을 때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계율이. 그래서 그 외식 재연 측면이 강하다. 계율은. 그 다음에 426쪽 계율 지나고 426쪽을 보면 감각 기능의 단속 나오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전체상도 취하지 않고 부분상도 취하지 않는다. 내 인식에 저것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따로 구분짓지 않고 그냥 볼 때 전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장면으로 보고 들을 때 그냥 듣고 들리는 대로 그런 식으로만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심 무천으로 넘어와요. 안으로 헐떡거림이 없는 거. 이제는 철이 지났지만 지난 여름 해수욕철에 내심 무천이 안 돼서 해수욕장 갔잖아요. 제가
눈의 즐거움을 구하러. 안식에서 일어나는 즐거움을 구하러. 그렇지만 없을 때 그냥 뭐 우리 걸으러 왔지 뭐 그러면서 바로 마음을 돌리는 내심무천의 경지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내심무천, 감각 기능의 단속, 내심무천이다. 그 다음에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그 감각 기능의 단속이 더 많이 된 상태겠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이렇게 하면 이것도 내심무천 측면이겠죠. 그 다음에 428쪽 66 만족도 내심무천. 만족을 못하면 밖으로 구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네. 만족. 그 내심무천 측면이다. 그 다음에 67 외딴 처소를 의지한다. 67 마지막에 지금 429쪽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는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습니다. 이제 마음 챙김 확립하여 가만히 앉아요. 이거는 이제 심여장벽 측면으로 이제 들어가요. 심여장벽. 마음이 장벽처럼 바깥으로 내 마음이 갈 요소들을 없애고 외식제요. 안으로 내 마음이 갈 요소들을 없애고 내심무천. 그러면은 밖으로도 가지 않고 안으로도 가지 않으면은 장벽 되겠지요. 가운데. 그래서 심여장벽 측면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좌선 68 430조 5가지 장애를 제거함. 욕심,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 이것들이 있으면, 잔재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들이 툭 튀어나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거든요. 나의 의식, 정신 상태를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서 머물면 더 내심무천, 아니 심여장벽 되겠죠. 더. 그렇죠? 더 심여장벽이 됩니다. 지금 심여장벽. 그 이전에는 뭐랄까요? 그 5가지 장애가 제거는 안 된 상태에서는 마치 젖은 흙으로 담을 쌓아놨다고 할까요? 젖은 흙. 젖은 흙은 건들면은 모양 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5가지 장애를 제거하면 그것이 마른 상태 혹은 구운 상태면 단단해지잖아요. 말라도 단단해지고. 그래서 건드려도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변형될 일이 없는 그런 상태. 서로 좀 다르겠죠? 5가지 장애가 제거되어 있는 상태와 아니면 제거가 안 됐고 단지 잔재해 있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상황이. 어쨌든 제거를 해야 더 단단해진다. 더 장벽이 된다. 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5가지 장애도 제거했고, 그 다음에 433쪽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초선 나옵니다. 초선 434쪽 가면은 제2선, 그 다음에 제3선, 그 다음에 제4선까지 나오지요. 장애를 제거하고 이렇게 선정까지 얻으면 더 심여장벽 되겠죠. 더. 그렇겠죠. 이제 이 심여장벽은 거의 펜스까지 친 상황이에요. 담장에다가 앞에다가 그거 스테인레스 펜스까지 친 상태. 완전히 심여장벽이 돼요.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윗바사나의 지혜 나오면서 가히 입도, 비로소 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로소 도에 들어가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해야 돼요. 그리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심야 장벽 상태잖아요. 지금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도에 들어가요. 마음을 기울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뭘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기 누가 선정력이 있는 분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와, 그분 되게 도가 높다 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 경전상 교리상 도가 높은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가히 입도 아니잖아요. 선정력을 얻은 거는 가히 입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학적으로 보면 그냥 수행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이지 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물론 선정을 얻는 것만 해도 당연히 일반인들과는 그 시각이 다릅니다.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고 이미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의미의 우리가 그냥 보통 쓰는 그런 의미의 도가 높은 건 맞지만 경전적으로 그런 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멀다라는 걸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뭐 주변에 좀 신기한 일이 있거나 하면 뭐 신기하게 바라보잖아요. 되게 높게 바라보고 그럴 게 아니고 우리 저 멀리 뭐 부처님의 깨달음이 됐던 아라한의 깨달음이 됐건 간에 저 멀리 어쨌든 누진통이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절대적인 수행 경지에 비추어 봤을 때 다른 그 중간 경지들은 좀 크게 막 쳐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게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도가 아니다. 가히 입도하려고 하면은 위파사나의 지혜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위파사나의 지혜 안에 이제 신통 나오거든요. 439쪽 보면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 신족통, 87 신족통, 89 천이통, 91 타심통, 93 숙명통, 95 천안통.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런 신통 정상적으로 수행을 해서 얻는 신통이 있고요. 그 과거의 업식으로 해서 있는 신통도 있고 귀신의 힘으로 쓰는 신통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히 입도에 해당하는 것은 본인이 이생의 수행력으로 얻은 신통 경우입니다. 그냥 신통이 있다고 다 가히 입도라고 하면 안 되고 공부로 얻은 신통만 가히 입도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누진통에서 비로소 도가 완성이 됩니다. 가히 입도의 시작은 위파사나를 일으킬 때가 가히 입도, 도에 들어가는 것이고 완성은 누진통이다. 는 거. 그 다음에 452쪽 99번을 보면 아자따사뚜 왕의 귀가 나오는데 이렇게 도가 많이 높을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귀의를 하고 이때부터는 허물도 없고 아주 완벽한 포교가 비로소 될 것이다. 는 거. 그래서 그 외식재현, 내신무천, 심여장벽, 가히 입도 이것을 가지고도 이거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그리고 이것은 우리 뭐 선종, 선불교에서도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우리 니까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어떤 분들 저런 이야기 하세요. 뭐 스님들 보니까 뭐 수행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속가에 사는 우리가 수행 더 많이 한다고 집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부 문제들 아니면은
부모, 자식 간에 온갖 일들 겪으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수행 많이 한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학적으로 보면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외식 재현부터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외식 재현도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그래도 뭐 제 딴에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수행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됩니다. 외식 재현도 안 되는데 무슨 수행입니까?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겸손해야 공부가 되거든요. 그리고 공부를요 자기 마음 수행,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수행이다 정의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강조를 합니다. 이제 2교시 해야 되지만 쉬기 전에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다음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그 다음은 다른 어떤 문답이나 하고 다과 같은 거 하고 마지막 시간은 그렇게 하고 이제 수업 내용은 다음 마지막인데 수요일 전에 화요일이 저희 꽃보다 출가 잠깐만 진정을 좀 할게요. 좀 천천히 마치면 되지 뭐. 자 진정할게요. 이렇게 알아차리고 진정하면 돼요. 이게 꽃보다 출가 방송이 있고 그 방송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할 게 있거든요. 또 수행 관련된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라 오전 9시 반, 저녁 또 똑같은 시간이에요. 9시 반 두 번 방송이 되니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못 보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수업 내용 때는 수행 관련된 이야기만 할 거니까 못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보고 오시면은 더 좋겠다. 그리고 그때 아마 제가 수행하려면 겸손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제가 또 겸손하게 이야기를 좀 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방송 웬만하면 나올 거예요. 웬만하면 나올 겁니다. 제가 겸손하게 말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보시고 제가 어떻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겸손해야 수행이 된다. 그거를 이제 실제 예를 제 방송한 거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분 쉬고 다음 2교시 하겠습니다.